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 유럽은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들은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의학 또한 새로운 발견과 함께 놀라운 진보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빈 종합병원의 한병동에서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임산부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비틀었지만 의사의 지시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지체 없이 제한병동으로. 그 순간 산모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거기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그녀를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산모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병원 안에서는 제한병동에 대한 이상하고 불길한 소문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제한병동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치 홀린 듯이 죽어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아이를 품에 안은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열과 전신을 뒤흔드는 경련에 시달리다 결국은 숨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 불운한 여인도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제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끝내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지 못한 채 극심한 발열과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해 병원 통계는 그야말로 섬뜩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제한병동의 산모 사망률은 제두병동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제한병동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동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사악한 손이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제한병동에는 당대 최고의 유능한 의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최신식 의료 장비와 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두병동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의료진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줄어들기는커녕 끊임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1846년 젊고 패기 넘치는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이 미스터리한 병동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병동 안의 감도는 음습하고 이상한 공기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산모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불길한 침묵 속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밤이 되면 병동 복도 가장 깊은 끝에서 여인들의 흐느낌 같은 섬뜩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집요하게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의무 기록과 사망 사례를 밤새도록 조사하며 통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가지 섬뜩하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한병동의 의사들은 산모의 분만을 돕기 직전에 반드시 병원 지하에 있는 부검실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리학 실습을 위해 막 사망한 시신을 해부한 뒤 핏자국과 체액이 묻은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그 더러워진 손으로 산모를 진찰하고 아이의 분만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곧장 병원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산모를 진찰하거나 분만을 돕기 전에 반드시 염소 처리된 석회용액으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도록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제한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경이롭게도 급격히 감소하여 거의 제두병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고 한동안 병동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저주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슬프게도 아니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혁신적인 위생 개혁 이후에도 병동에서는 여전히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한 나이 든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창백한 여인을 봤어요. 너무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조용히 들어간 방의 산모는 그날 저녁에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젊은 의사는 한밤중 회진을 돌다가 텅 빈 복도 한가운데서 마치 물을 흘린 듯한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마치 누군가 걸어간 것처럼 한 병실로 향했지만 병실 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안에는 그저 깊은 잠에 빠진 산모와 조용히 숨쉬는 아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과학과 이성을 맹신하던 제멜바이스 자신도 새벽마다 병동 끝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을 실제로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리는 늘 같은 의미심장한 말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절대 안전하지 않아. 제멜바이스의 위생개혁은 분명 수많은 무고한 산모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엄청난 공로로 명성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당시 보수적인 의학계 동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거센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많은 의사들은 그의 손씻기 주장을 근거 없는 미신 취급했고 심지어는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병원을 떠난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병동의 산모 사망률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1900년대 초 제한병동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치며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직전까지도 병원 간호사들은 산모들이 꿈속에서 얼굴 없는 여인을 봤다는 오싹한 증언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늘 창가의 그림자처럼 서서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오래된 건물은 더 이상 병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창문 사이로 흐릿하고 창백한 흰 그림자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갑고 불길한 바람에 섞인 속삭임이 귓가를 스친다고 합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이곳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 이 섬뜩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사의 한 페이지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저주의 기록, 혹은 과거의 비극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섬뜩한 현상일까요? 이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미스터리일까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